14조 2317억 한국의 시장 규모. 고래로부터 이것은 여성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품목이며 한국 해방 후 화학 분야의 한 종목으로 큰 사랑을 받은 핫 아이템 화장품. 오늘 서경석의 카운터펀치 2부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청취 고정 서경석의 카운터펀치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의 주제 화학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저도 메이크업을 뭐 자주 합니다만 그렇게 뭐 이렇게 친하진 않아요. 화장해도 별로 이렇게 잘생겨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아니요, 하면 안 돼요. 뭐 잘생겨지세요. 보이세요. 괜찮아요. 아,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아까 제가 막 팬다라고 놀렸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니. 최요한 평론가께서도 예. 가끔 메이크업 하십니까? 예, TV 출연할 땐 다 메이크업을 하고요. 예, 당연히 메이크업 하는데 전 여성들이 존경스러운 게 화장을 이렇게 하고 나서 하루 종일 가는 것이 그죠. 저는 신기해요. 신기하죠. 전 몇 시간 이제 TV 때문에 몇 시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끝나면 바로 막 바로 지워버리고 막 싶고, 지우고 세수하고 예, 막. 세수하고. 어. 그런데 여성분들은 그 화장을 하고 하루 종일 가요. 또 그 위에 또 땀 흘린다고 또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방송 분장을 하기 때문에 지우는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클렌징에 더 신경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클렌징 제품이 집에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눌님께서는 늘 강조하기 때문에 항상 집에 와서 이걸로 항상 씻어라. 야, 그래서 그런지 진짜 피부가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때 마스크팩 이거. 어머, 그거까지? 네. 대단하시다.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외력에 의해서 제가 하는 거지 제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어머, 사모님이. 예. 오, 해라. 세상에.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야. 자기가 사랑해? 자, 상대적으로 우리 저 강민 팀장하고 이만중 과장님은 뭐 메이크업 할 일은 없죠, 평소에? 예, 저는 메이크업을 해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 귀찮은 걸 싫어해서 네. 스킨이랑 로션도 같이 돼 있는 일체형 아, 그걸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인원, 예. 올인원. 아, 근데 피부가 좋아요. 예. 자, 뭐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일단 우리 한국 화장품 역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언제부터 사람은 화장을 했을까? 언제부터? 제 생각에는 예. 우리 뭐 다른 쪽 필요 없고 우리나라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삼국시대. 삼국시대. 저의 생각에는요. 예. 목적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수렵 생활하고 사냥할 때 좀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게 더 있어 그걸 보인다. 예, 화장의 그걸로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된 걸로는 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들이 그래요? 화장을 했다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네안데르탈. 조개 껍데기에 그래서 파운데이션처럼 사용한 걸 보이는 노란 빛깔의 색소 뭐 이런 것들이 광물이 이제 붉은색 파우더가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은 인류와 함께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뭐. 아, 거의 시작부터.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클레오파트라는 화장빨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클레오파트라. 아니 이게 제 생각이에요. 어디서 개인적인 견해고요. 우리나라 들으면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흰색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네. 백이민족이라고 이야기했던. 왜냐하면은 희고 윤택한 피부를 신분이 이제 고귀하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남성도 그래서 이런 이 흰 피부, 배옥 같은 피부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단군 신화에 네. 100일 동안 햇볕 보지 않고 쑥과 마늘 먹으면서 동굴에 짱 박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한데 그 짱 박힌 이유가 뭐냐면 사람 같은 피부 만든다라는 것이죠. 네, 햇볕 안 쐬면서 아, 진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 오. 그 고조선 시대를 보면은 그 부근에 있는 만주 음루인들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산 사람들은 돼지 기름을 발랐다. 말갈족, 말갈인들은 뭐 오줌, 말오줌, 뭐 낭랑 시대의 고분을 보면 여인들이 눈화장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화장을 해온 거예요. 했네요. 예. 이런 화장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화장하시는 분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남성들은 예,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니,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는데 그 예. 당시엔 좀 더럽게 했네요. 그렇죠. 뭐 말 그러니까 그때는 오줌. 뭐 네. 일종의 신앙 차원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양볼에 동그랗게 연지를 바른 지금 우리가 연지곤지에도 이게 있어요. 맞네. 삼국시대부터 제대로 된 화장이 맞습니다. 시작됐네요. 예, 맞습니다. 어허. 그리고 백제는 피부를 표현을 이제 하얗고 이렇게 연하게 하는 화장이 발달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라에서는 좀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좀 그 다른 백제나 고구려보다 화려하죠. 그래서 색깔 있는 화려한 화장이 인기를 얻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라에서는 그 남성들도 화장을 했어요. 그때는 왜 화랑이라고 아시죠? 화랑관창. 네, 예. 그 화랑의 화장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과 무예를 그 갖춘 미소년들로 이제 뽑았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때 굉장히 이제 그 처녀들한테 인기가 많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예. 드라마도 있잖아요. 화랑.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 미소년들을 위주로 선발했는데 얼굴에 기록에 의하면 분을 바르고 예. 구슬로 장식한 모자를 썼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화랑들은 화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남성도 화장을 그렇죠. 하는.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때 그 일본에서도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에서 화장을 하는데 그 화장이 사실 삼국시대에서 백제가 화장법을 전파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백제 피부가 표현을 하얗게 하고 연하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네. 그게 일본에서는 가부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가면요. 고려 시대에 처음으로 신분에 따라서 화장법이 달라집니다. 그래 이게 재밌는 게 짙은 화장. 이때 이미 이제 기생이라는 직업이 있는 거죠. 짙은 화장은 훨씬 더 자극적이고 요즘 말로 섹시하고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기생들이 즐겨했고 신분이 높은 귀 부인들은 최대한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세상에. 내추럴. 연한 화장을 내추럴 즐겼다. 그러니까 이 화장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다.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화장의 역사를 공부하면은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신기합니다. 아주 예. 그렇게 오래 전부터 이미 그 화장이 시작되었네요. 세상에. 자, 아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좀 들어봤고 우리 이제 최근 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예, 예. 이 본격적으로 우리 화장품 산업이 발달한 게 언제부터인지 제 어릴 적 기억에는 예. 가방에 뭔가 이렇게 잔뜩 담은 그 아주머니들이 저희 집에 와서 네. 그러면 또 저희 엄마 3층집에 살 때 친구들이 이렇게 네, 같이 오셔서, 오시고 막 네. 펼쳐놓고 네. 찍어보고 발라보고 사고 돈은 나중에 줄게 뭐 이랬던 기억이 그게 어렴풋이 그분들의 대화.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경서가 일로 와봐. 막 발라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제조되고 판매된 화장품 이름이 박가분이라고 합니다. 박가분. 얼굴을 하얗고 뽀얗게 만들어주는 분은 고대로부터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에 그 얼굴 하얗게 뽀얗게 하는 거는 보통 쌀 가루 내고 기장 가루 내고 그래서 분으로 만들어서 썼대요. 그러다가 그런 자연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드디어 두산그룹의 창립자 박승직 씨의 부인 정정숙 여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 박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노파가 100분을 직접 만들어서 포장해가는 거 보면서 이 정정숙 여사가 남편에게 이렇게 상의해서 100분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여기에 착상을 위해서 착상이라는 뭐 피부에 계속 오랫동안 달라붙어서 계속 가기 위해서 네. 납분을 했다는 거예요. 납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납. 아이고. 이게 별로 피부에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1920년에 상표로 등록해서 간의 수공업체에서 기업체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1930년대 이후 유사품인 서가분, 장가분 같은 유사품들 또 일본 박가분이 나오니까 서가분, 장가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 박가분이 그러니까 박가의 박씨가 분이다 분이다라고 해서 예, 박가분이에요. 박승직.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납성분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실제로 몸에 안 좋죠. 안 좋죠. 예, 그래서 생산이 중단됐는데 그래서 이제 조개를 태운 흰 가루, 칡가루, 쌀가루 뭐 이런 것들을 100분을 만들 때 그렇게 사용했다가 납을 넣어서 사용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중단을 했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 그거 이름을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동동구리무 동동구리무 들어봤죠. 들어봤죠. 왜 동동구리무인 줄 아세요?
동동 기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 동동구리무라는 이름 말고 네. 이전에 동동구리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중일 전쟁, 러일 전쟁 뭐 이렇게 있었을 때 러시아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크림을 팔았어요. 어떻게 팔냐면 북을 둥둥 칩니다. 2번. 그리고 크림을 일본식의 발음인 구리무를 외쳐요. 어머. 그래서 둥둥 치고 구리무를 외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둥둥 친다 둥둥 구리무 둥둥. 진짜? 그래서 동동 구리무가 된 거예요. 세상에. 네. 지금 지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기록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웃기려고 거예요. 하시는 얘기 아 절대 아니에요. 실제 역사입니다. 예. 사실 한국에 안착된 동동구리무는 LG 화학의 전신인 라키 화학공업사. 아 여기도 또 대기업이. 그렇죠. 나중에 이제 럭키 LG가 되는 거죠. 구인의 창업 회장하고 그 회장의 사돈이자 경남 진주의 만석군이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벌이라고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들. 그렇죠. 만석군 뭐 요즘 미스터 션샤인 보면 만석군 뭐 얘기 나오니까 아실 거고. 네, 변요한 아버지. 예, 아버지, 변요한 만석군. 아버지. 네. 예. 그러니까 허만정 선생 두 사람이 협력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허만정 선생이 이 구 회장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조건이 뭐냐면은 그 아들 준구를 맡아달라였어요. 예. 당신 사위로 이거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돈끼리 힘을 합쳐서 힘껏 동동구리무 사업을 들어갔고 이게 럭키 크림이고 제품이 정말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날개가 제품에 돋쳐가지고 팔려 나가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 그렇게 많이 팔려 나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표현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구 회장 집이 이제 화장품 생산 공장으로 변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많이 예. 팔렸으니까. 그래서 1947년 1월 5일 드디어 라키 화학공업사를 설립하면서 LG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LG가 이 화장품으로 시작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 아셨어요? 우리 예, 두 저 분? 조금 네.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아까 이 납성분이 섞여 있고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사족인데 살짝 네, 생각나는 게 일본의 가부키 배우들도 이렇게 예. 하얗게 화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메이지 시대나 이때 당시에 그 가부키 배우들이 화장을 하면서 납중독으로 이렇게 많이 맞아요. 사망을 했다고 해요. 사망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저희 박가분에서 나왔던 그런 제조 방식도 맞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넘어오고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았을까라라는 생각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있지 않습니까? 그 초상화를 보면 얼굴이 하얘요. 얼굴이 하얀 것이 뭐냐면 사실은 엘리자베스 여왕 얼굴이 어렸을 때 흉터가 있어서 그걸 가리느라고 하얀 얼굴을 분을 칠한 거죠. 거기에 납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나중에 점점 가다 보니까 이게 납성분이 피부를 또 파랗게 죽입니다. 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초상화는 하얗게 나왔는데 이렇게 그 파랗게 죽인 게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붕 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다 치워라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런 슬픈 사연이 보기가 있는 싫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아유, 자, 이 참 그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시작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화장품이 발전하게 된 건 역시 컬러 TV 보급 이후겠죠? 제가 컬러 TV를 본 거 사실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컬러 TV를 만들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컬러 TV가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전두환 정권 들어서서 컬러 TV가 됐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컬러 TV를 보면서 옛날에는 정말 흑백의 세계였는데 네. 총천연 칼라의 세계로 들어오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이 사실 옛날 TV들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고 그래서 아 화장했네라고 보였는데 맞아요. 제가 충격적인 화장을 한 모습을 보면서 우와 이럴 수가 있나 라고 본 것이 누구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키메라라고 아, 예. 네. 파페라 가수. 파페라 가수 주로 우리나라보다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활동을 많이 했던 키메라 씨의 본명이 김홍희 씨예요. 네. 키메라를 보면서 와 연예인들은 저렇게 화장을 하나 보다 맞아요. 이렇게 느꼈고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죠. 네. 그리고 또 외국 가수 중에 키스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키스. 엄청난 화장이죠. 눈 이렇게 막 하고 혀 이렇게 막 빼고 기괴한 복장, 진한 화장. 생각해 보니까 놀란 게 키메라, 키스 둘 다 키시네 생각이 났습니다. 아 진짜 그 키메라 화장은 네. 그게 이제 보통 뮤지컬 그러니까. 역할도 아주 강한 역할일 때 하는 화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익숙한데 그때는 충격이었어요. 그걸 어린 마음에. TV에서 보니까 예, 예. 깜짝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 맞아요. 두 분도 그 기억나시죠? 예? 그 강한 화장들이 막 TV에 나왔어요. 제가 기억하는 강한 화장의 연예인 딱 하면은 엑스제팬이 또 아, 화장하고 엑스제팬. 맞아. 머리를 총천연색으로 하고 있던 기억이 또 나네요. 그래요. 이만준 과장은 어렸을 때 TV 안 봤나 봐요. 뭐 조용히 하고 있어요. 아 듣고 있습니다. 김 과장의 특기가 이제 본인의 주 분야가 아닐 때는 상당히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로. 네. 예. 지금 뭐 불편한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뭐 마려운 것도 아니고. 예전에 만화 영화가 흑백일 땐 별로 재미없었는데 네. 총천이 칼라 만화가 되니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 왜 그 나라라 태권부이 그 아르치 마라치가 극장에서 그렇게 히트를 쳤냐면은 그게 총천은 칼라로 극장에서 볼 수 있었으니까 그때 TV에서는 총천은 칼라를 볼 수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흑백이었으니까. 극장은 칼라, TV는 네. 흑백이랬나요? 네, 맞아요. 전 그 세대가 아니어서. 네, 저도 잘 몰랐는데 고맙습니다, 형. 와 억울해. 이건 완전 억울해. 다 알면서. 자, 저희가 지금 이 뭐 박가분에서부터 이 우리나라 화장품의 역사를 이렇게 살짝 살펴본 이유는 이제 요즘의 화장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 대한민국 화장품 시장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가 최근에 약간의 위기와 힘든 시기도 접했었고 또 다시 좋은 느낌이 보이기도 하고 좀 어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자, 이만준 과장님의 드디어 이제 전공 분야가 나왔습니다. 이 화장품 산업. 재미없는 건 제가 하고 있는데 그 화장품 다 역할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뭐 전 세계 글로벌 그 화장품 판매액을 일단 좀 순위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탑 9만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위는 중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연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뭐 4,400 이제 40억 달러. 그게 이제 2017년이었고요. 어마어마한 그 시장이라 보시면 되는데 중국은 2,3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한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시장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몇 위일까요? 한번 맞춰 보십시오. 지금 9위까지를 제가 통계 수치를 보고 있는데 화장품 미국이 업계에서 1등, 그렇죠. 그 판매액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1등이고 2등이 중국입니다. 제 생각에 한 5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요? 우리 화장품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것 같은데. 아 정말 그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또 맞아요? 예, 와. 6위입니다. 6위. 6위인데 와. 틀렸네. 근데 브라질하고 안에 든다고 인정해주네. 브라질하고 남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위가 브라질이고 6위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라질도 세네요. 그쵸. 5위면. 이게 뭐 3위가 일본이에요. 예. 일본하고 중국 시장하고 큰 차이 안 납니다. 예, 큰 차이 안 나고 이 3위하고 4위 차이가 확 나죠. 그러니까 3위가 일본이고 4위가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입니다. 영국이고 그다음 이제 브라질, 우리나라, 독일하고 이태리는 우리나라보다 밑이에요. 희한하네. 그 패션의 나라 이태리가 우리나라보다 밑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화장품 업계가 상당히 화랑은 아니라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성장률 보게 되면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는 좀 성장률이 좀 둔화된 상태인데 1, 2위 시장인 중국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6%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를 보게 되면 선진국이 지금 경기도 좋고 소비 시장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게 뭐 제가 아주 바보같이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인식이 많습니까? 충분히 그 가능한 게 왜냐하면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패션과 여주인공의 화장과 이런 것들을 외국 사람들이 보고 따라해요. 네, 그러면 그 화장품을 따라가야 되고 그 화장품을 구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영향을 충분히 미치는 그 거죠. 제일 열광했던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 아니겠어요? 예. 한류 팬들. 뭐 실제로 지금 그 이 화장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이제 세대인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화장품 시장을 생각하는 이제 접근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화장법 이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하는 것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내가 이 화장품을 사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뭐 연예인들이 광고로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두 번째인 거고요. 세 번째는 나하고 맞아서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지금 개인 방송도 지금 계속 지금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매스화되지 않고요, 개별화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 한류가 계기를 마련해 줬다 치지만 써봐서 아니면 뭐 더 이상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우리 한국 화장품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동양 여성들의 피부, 특히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굉장히 좋대요. 좋죠. 저는 한국 여성들의 피부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애기들밖에 모르는데. 저도 매일 느끼고 있어요. 네. 저 집에서 한국 여성이 정말 피부가 좋다. 외국 여성들이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중국,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화장품이라는 이런 거 보면 제가 오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동양이 갖고 있는 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듬뿍 들어가 있는 이름들, 예를 들어서 궁중한방 후, 약용식물 설화수 뭐 이런 거. 자음생 진본육 뭐 이렇게 이 동양적 이미지 한국 사람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히트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 순수하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님이 잘 안 사보신 것 같은데 네. 이 설화수의 위력은요 네. 어마어마해요. 저희 어머니는 가장 좋아하는 선물 중에 하나가 설화수 자음생 크림이에요. 게다가 그게 또 어떻게 발전하냐면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프리미엄급. 훨씬 비싸요. 목소리에 그래서 한이 맺혀 있어. 노란 거 사다가 이제 빨간색을 한번 사다 드리면 예. 그 다음에 다시 노란 걸 사다 드리면 삐쳐요. 예, 근데 빨간색이 그렇게 물건이 많이 있질 않아요. 예, 그 뭐 싼 걸 사려고 산 게 아닌데 서운해하실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뭐 열광하는 게 바로 설화수죠. 그런데 중국 관계 때문에 최근에 좀 어려움을 그 아모레 퍼시픽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설화수 만드는 회사가. 네. 자연스럽게 사실 이제 지금 화장품 업을 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 관점도 사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화장품 산업을 이제 이해하는 데는 키워드가 세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 그리고 중소업체, SNS의 발달 이렇게 세 개로 사실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중국 쪽 매출 비중은 사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죠. 네, 화장품 산업에서 중국을 빼놓으면 사실 이제 발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앞으로도 좀 어렵다. 사실 그렇게 보는 건데 면세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박스에 넣어주세요.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중국 관광객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2015년 2분기부터 화장품 업종이 상당히 크게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 메르스 겪었고요. 그리고 보따리 상인들 이제 규제가 들어갔었고 그 면세점 매출이 그러면서 꺾였죠. 그래서 이제 2015년도 하반기 때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결정됐죠. 예. 그러면서 아주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 한한령이 완전히 해지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예, 지금 상당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뼈아프게 지금 화장품 업계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성장하는지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가 중소업체인데요. 지금 기존의 대형 화장품 업체들이 실적이 주춤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 그 현상에 대해서 뭐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 뭐니 이런 걸로 사실 해석하기에는 너무도 하락률이 큽니다. 지금 20만 원대인가요? 네,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가 이 대형 브랜드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소 브랜드 중심으로 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뭐 닥터 자르트 들어보셨죠? 아 예. 예, 들어보셨을 거고 AHC AHC 막 예. 홈쇼핑에서 그렇죠. 매일 그리고 뭐 이제 미미박스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TS 샴푸 뭐 이런 것들 이건 사실 1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차인표 씨. 예. GS. 아, 이게 생소했던 이름들이 지금 이제 매출이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그러니까 중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제품을 아주 세부적으로 세분화돼서 지금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요거를 이제 사실 최근 트렌드를 패스트 코스메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메틱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중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 투표를 실시를 하고요. 일주일 만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지금 화장품 산업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면에 대형 화장품 업체들은 연구 기간 자체가 길어요. 길고 브랜드 런칭하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이제 길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브랜드들이 실패하고 철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픈 서베이 2018 뷰티 트렌드 리포트 결과에 따르면 네. 국내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매 시에 고려 요소가 브랜드가 아니라 리뷰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뷰를 보고 이제 구매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전용 어플리케이션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이게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랭킹을 매겨주는 이제 화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우리 남자들이니까 사실 잘 모르지만 여자들은 다 알더라고요. 화장품을 해석하다의 준말인데, 그리고 글로픽이라고 하는 앱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전반적인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언니의 파우치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건 뭐 여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대중화된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회원 수가 18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SNS를 통해서 지금 이 확대되는 화장품 시장이 하나 브랜드 나오면 거기에 막 쏠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세분화돼서 사용자 경험을 나한테 맞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한, 사용자 경험이 제일 중요한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추천주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허. 이게 주문 생산이나 대형 업체들이 자기가 알아서 연구 개발하고 제품 개발해서 생산해서 유통까지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도 눈을 돌리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콜마가 대표적인 ODM. 콜마. 예, 그래서 한국 콜마를 앞으로 좀 뭐 아모레퍼시픽보다는 화장품 이제 종목 중에는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콜마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표님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회사도 한번 가보고 웬만한 화장품 다 걸쳐 있더군요. 한국 콜마가 이것저것 다. 근데 진짜 아까 저희가 1부에서는 드라마 얘기했지만 2부에서 지금 화장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트렌드가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 내부에서도 여기 못 따라가는 여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성들은 아예 따라가기 힘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트렌드가 빨라지는 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가 빨라진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는 틀림없이 갈등 요소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업들이 잘 이렇게 좀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요즘 오늘 참 좋은 걸 아는 게 그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그 전통 화장품 강 기업들의 최근 상황이 왜 좋지 않은가,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 중국 수출이 떨어지면서 좀 많이 떨어졌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막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에 적응이 조금 미흡했다. 맞습니다. 아주 신생 기업들은 막 예.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강민 팀장도 좀 덧붙여 주시죠. 예, 조금 덧붙이자면은 네.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은 앞서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한다면, 왜 요즘 유튜브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튜버라 그래서 뭐 유튜브 방송하고 네. 팔로워들이나 이제 구독자들을 확보하고 이를 또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자기가 화장품을 하나 만들어서 화장품 화장하는 법, 리뷰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그러고는 고객을 모집해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화장품 제조는 아까 이만주 과장이 얘기한 한국 콜마 같은 회사다가 위탁 줘버리고, 그러면은 본인은 방송만 하고 판매해가지고는 수익 챙기고 제조는 이쪽에다 맡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문화의 휘발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맞아요. 점점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그 소비자들의 계층을 더 다양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브랜드들이 다 고가 브랜드의 로열티를 갖고 있고 네, 네. 그런 계층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들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화장품 시장 추이를 보면 남성 화장품 판매, 특히 이제 스킨 쪽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색조 화장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그런 쪽이 또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서 브랜드 판매를 시작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뷰티 앤 멀티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브영이나 뭐 랄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저가형 화장품들을 진열해 놓고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취향은 계속 빠르게 변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투자로 돌아가자면 투자를 진행하려면 예. 앞서서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얘기했던 거랑 똑같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히트 상품을 갖고 있다라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히트 상품의 지속력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이 히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 즉 남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 만한 장치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이 회사가 그거에 갖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싼지 이걸 같이 비교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후회 없는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의 얘기와 일맥상통하네요. 네. 예, 그 아주 잘하는 배우만 볼 게 아니라 예. 아주 히트 상품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회사 전체 어떤 배우들이 있는지, 어떤 화장품들이 있는지, 전체를 이끌어갈 힘이 있는지. 제가 높아지면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빠졌다고 와 싸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거예요. 근데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주가 레벨이라는 게 예전에 올라갔던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좀 채찍질이 되는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네. 그런가 하면 또 팬들 저희 어머님 같은 분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렇죠. 자음생만을 기다리시는 그런 골수 팬들도 있고 그런 게 또 기업의 저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안정적인 그게 있으니까 조금 예. 더 노력하면 좋은 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게 화장품까지 정리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문화는 콜라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드라마가 한류를 만들었는데 드라마가 한류를 만들면서 드라마 자체가 판매되는 뿐만 아니라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판매가 되고 음악도 판매가 되고 패션도 판매가 되고 근데 방금 화장품도 방금 말씀하셨던 듯이 방송에서 개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협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가치가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앞으로의 현재의 상황은 그러니까 누구 하나 스타가 우뚝 서서 끌고 간다라기보다 전체가 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끌고 간다.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그런 문화들. 그건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에서 유리하거든요. 한국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하나도 방송이라든지 다른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콜라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네. 자, 우리 최현 평론가님 뭐 첫 출연이신데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괜찮으셨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그리고 서경진 씨가 아까 저보다 이렇게 형님 하는 거 보면서 내가 그래 아우야 할 뻔했어요. 그렇지 않죠 형님? 저 정확히 몰라요. 자, 강민 팀장 이제 서서히 방송에 좀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좀 편해지신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떨리고요. 네, 잘못 봤어요. 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만준 과장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날씨 춥고 지갑 가벼워도 마음만은 항상 행복함으로 가득 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서경석의 카운터펀치 링크의 8898이라는 음악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뚜뚜루